안녕하세요, 로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로로? 로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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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람들 더 몰리기 전에 현대로템 부스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요? 로로로로? 로로로로로? 로로로? 로로로? 아, 맞아요. 제가 샤넬 군사연구소 대표 샤넬 세안이고요. 오늘 제가 로키를 처음 만났습니다. 로키 생각보다 귀엽네요. 로키. 로로로로? 아, 지금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현대로템이 채용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저도 여기서 로키를 볼 줄 몰랐거든요. 정말 반갑네요. 오늘 로키하고 채용 박람회에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로로로로? 아, 그 방산 분야에 대해서 로키가 물어보는 거 뭐든지 다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로로로로? 아, 제가 직접 해드려야죠. 그럼 가실까요? 로로! 좋아. 아, 우리 여기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 로로! 로키야, 우리나라 방산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잖아. 근데 우리 방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있어? 로로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산 산업을 시작한 게 1970년대 그 즈음부터야. 그 전에는 전부 다 미국이 주는 무기를 얻었었다. 로로로? 근데 7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요. 뭐냐면 이제 우방국한테 공짜로 주는 건 없다. 이제 너네도 사서 써라. 이렇게 됐거든. 근데 사서 쓰는 게 우리가 참 지금이야 우리가 OECD 10위권 국가지만 그때는 많이 사정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결국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려면 우리가 만든 무기가 필요하다. 이때부터 그 없는 살림에도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 투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국산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로! 특히 오늘은 그중에서 현대로템의 방산 무기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 로로! 로키는 현대로템 방산 무기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로로? 로로로로로? 로로로로? 그럼 그 세 개 차근차근히 아저씨가 설명해 줄까? 로로로로로? 오케이. 그럼 먼저 K2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K2는 뭐예요? 전차, 탱크잖아요. 근데 우리 알지? 우리가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어. 6.25 전쟁 때 우리 병사들은 탱크를 처음 봤어요. 로? 북한군 탱크를 처음 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K1 전차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K1 전차도 사실 설계는 미국에서 해준 거예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군의 주력 전차가 됐고 그것이 K1A1으로 발전했죠.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기존의 전차 가지고는 이제는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디까지나 뭐예요? 외국에서 설계해 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우리의 전차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했었고 현대로템에서 차세대 전차라는 이름 하에 K2 전차를 만들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방산 그 산업을 시작한 게 70년대잖아. 그래서 30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성능이 어떠냐. 이게 문제겠지. 그치?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군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 전차가 팔리느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야? 우리가 가장 방산 대박 난 거? 그렇지. 폴란드였죠. 그렇죠? 폴란드에서 마지막에 전차 선정을 할 때 독일제 전차와 우리 전차가 마지막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독일하면 어떤 나라야? 예전부터 전차로 아주 유명한 나라잖아. 지금도 서방 전차 시장에서
탑티어예요, 사실 독일이. 그런데 거기에서 붙어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승리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 폴란드에서 채택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 한국이 될 줄 알았다. 테스트 비교표가 아주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나왔거든요. 딱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로로? 때. 폴란드도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000대 단위로 전차가 필요한데 이거 브랜드 네임 갖고만 하겠어? 아니죠. 굉장히 까다롭게 비교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승리한 거예요. 즉 해외 시장에서 이미 K2 전차는 객관적 평가가 어떻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현대로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K2 전차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더 훨씬 개량형도 나오고 그 다음엔 K2 전차 이후에 차세대 전차도 지금 현대로템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로로? K2 전차는 일단 현재 현존하는 서방제 전차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전차 중에서 가장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기동력도 우수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공격력, 기동력, 방어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좋은 밸런스로 갖춰진 그런 우수한 전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보통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제일 잘 만든 나라 그럼 역시 뭐 미국 아니야? 뭐 유럽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적어도 육상 장비, 전차만큼은 우리나라가 탑티어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증명됐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 줄게 차륜형 장갑차예요. 쉽게 말해서 차륜형 장갑차라는 건 뭐냐면 바퀴가 달린 장갑차예요. 근데 아니 보통 군에서 쓰는 장갑차는 전차같이 궤도가 있는 장갑차가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지만 요즘은 달라요. 왜? 요즘에 쓰는 차륜형 장갑차는 타이어가 웬만한 소총탄을 맞아도 전혀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궤도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차 전투 시에 전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차륜형 장갑차를 굉장히 현대로템이 많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륜형 장갑차도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이미 팔렸죠. 어디에? 남미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줄 게 HR 셰르파예요. 보통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하지. 보통 이런 일반적인 시가지에서 이 다목적 무인 차량에 가면서 장애물과 적을 구별해서 주행을 하면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였거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어느 정도냐? 일단 보통 도로를 가면서 어떤 뭐 자전거 탄 어떤 물체가 나타나거나 다른 차량이 있을 때 이 차량을 피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가 멈춰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서 딱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가야 되거든. 근데 이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좁은 길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빠르게 접근을 굉장히 잘해요. 속도도 빠르고 어떤 지형지물에 장애가 있었을 때도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요. 뭐냐? 테러리스트를 딱 봤으면 이 테러리스트한테 총이 자동으로 딱 돌아가면서 테러리스트를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히 따라가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봤어요. 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태블릿 PC 딱 놓고서 정확하게 딱 손가락으로 찍으니까 자동으로 추적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은 에어리스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공기 그런 타이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타이어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의 공격을 받아도 타이어에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 한두 개가 손상이 되더라도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이게 다목적이잖아요. 다목적. 그러니까 도심뿐만 아니라 야전에서도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인데 무거운 장비들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드론이 대세잖아요. 굉장히 싼 적 드론이 폭탄 매달고 막 와서 공격할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 드론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목적 무인 차량 바로 옆에 다른 차량을 타고 쫓아가면서 봤거든요.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 상황, 그 다음에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순간에서도 뭐예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서 굉장히 안전적 속도를 유지하면서 갔어요. 제가 이 테스트 영상을 진짜 전 국민한테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옆에 가면서 봤거든.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은 그야말로 팔방미인 만능박사로 활약할 거에 분명합니다. 로로로 로로 롤로로로로 아, 디자인 중요하지. 요즘엔 글로벌 방산 시장이 까다로워요. 일단 성능뿐만 아니라 외모도 중요해. 그래서 혁신적인 외모를 보고서 사람들이 일단 반해야지 그때부터 물어보거든. 이 쉐르파는 이 팔랑크스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팔랑크스가 뭔지 알아? 로로로 예전 고대 그리스에 중장보병이 있었던 대형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방패 들고 창 길게 내쁜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창 길게 내뻗어서 이게 완전히 마치 전차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이런 팔랑크스의 개념을 이 디자인에 접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다 거북처럼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체가 낮아요. 차체가 높으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얘가 차체가 낮으면서도 이런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야전에서 엄청나게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텍션 가드가 마치 럭비 선수의 헬멧 같아요. 미식축구하는 헬멧. 그래서 엄청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 이게 배터리로 가요. 배터리로. 휘발유가 아니고 배터리로 가요. 야, 배터리로 가면 그 야전에서 어느 세월에 어떻게 충전하고 막 그러냐. 그런데 물론 완충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럴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종류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한 대만 딸랑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로테이션을 쓰거든요. 만약에 쉐르파가 한 10대 정도 있는데 얘네 한 30%에서 50%만 딱 충전해서 얘네는 로테이션으로 돌리잖아요. 임무를 충분히 몇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어요. 로로로로 로키야, 오늘 이제 나하고 같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어땠어? 로로로로 그래, 공부 많이 하고. 오케이, 그래. 로로로로 뭐 대단한 사람 같다고.